안녕하세요. 우주 소식을 가장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스페이스 N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 너머의 고요한 우주 공간에서는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 우주 경쟁입니다. 최근 미국 우주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보고서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레드시프트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우주 리더십을 중국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핵심을 바탕으로 우주 패권 전쟁의 현재 상황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고서가 오늘의 주인공 레드시프트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상업우주비행연맹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중국이 지난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국제 동맹을 만들고 우주의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세우려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비밀은 바로 하이브리드 성장 모델에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 아래에 민간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결합하는 방식이죠. 특히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지방 정부들이 우리 도시에 우주 기업을 세우면 자금, 세금, 인프라를 모두 지원하겠다며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고 대학이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기술을 실현하는 완벽한 삼각편대가 중국의 우주 개발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의 연도별 우주 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눈에 띄게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비중은 이 주황색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과 상대적으로 2024년에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3배 이상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약간의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라는 거죠. 국가 주도로 움직이는 중국은 결정이 내려지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무섭게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미국이 최근 서둘러서 우주 관련 행정명령을 내놓는 것도 중국의 이 놀라운 추격 속도를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전략은 지상의 1대1로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 도상국들에게 위성, 지상기지, 데이터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우주 기술과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부채 외교로 평가되는 중국의 1대1로와 유사하고요. 보고서는 이를 우주판 부채 외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우주 영향력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의 대부분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어떤 걸까요? 우주 발사체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주치완, 타이위안, 그 다음에 시창, 지도로 보셨을 때는 이 10번 위치, 3번 위치 이런 곳들의 새로운 발사 시설을 만들게 됐는데요. 지금 9번 위치로 보여지는 원창 우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시설의 우주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상 발사 플랫폼까지 갖췄죠. 덕분에 더 다양한 조건에서 더 자주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민간 로켓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게 됐고요. 2014년 이후 12개가 넘는 민간 로켓 제조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아이스페이스, 갤럭틱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가 시장을 주도하는 동안 중국 역시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발사 경쟁력을 키워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체 위성 숫자를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 미국의 총개는 약 9,000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 화면에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0개 정도니까 한 9배 정도가 차지하면서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미국의 위성의 대부분은 스페이스X의 인터넷 통신 위성인 스타링크입니다. 이 통신 부분에 있는 대부분은 7,000개의 위성 중에서 대부분은 스타링크라는 거죠. 만약 스타링크를 제외하고 국가 안보의 눈과 귀가 되는 정찰 위성이나 군사통신 위성 같은 핵심 자산만 비교하게 되면 양국의 숫자는 거의 대등하게 됩니다.
중국이 외형적인 숫자 경쟁보다는 미국의 핵심 역량을 따라잡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직 배치율이 1%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이제 첫 번째 그림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약 배치율은 1% 수준이지만 1만 대가 넘는 저궤도 위성을 띄우겠다라는 거제 프로젝트가 3개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페이스 X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 위협은 어떤 걸까요? 또 다른 중국의 위협은 2030년 인류의 우주 전초기지였던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퇴역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유력한 대안이 바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ISS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던 중국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것이죠. 만약 미국의 차세대 우주정거장 계획이 지연된다면 전 세계 과학계가 연구를 위해서 중국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ISS 같은 우주정거장에서는 이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해서 주로 생명과학 실험이나 재료과학, 양자 컴퓨팅 등 양자 기술 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례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하나이죠. 머크의 키투르다입니다. 이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도 ISS 미세 중력 환경에서 결정화 연구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 산업들이 유인 우주 활동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러한 리더십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이 있고요. 바로 상업용 우주정거장 카드입니다. 나사에서 직접 만드는 대신에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우주관광, 우주제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시엄 스테이션, 오비탈 리프, 스타랩 이 3가지 우주정거장 시스템을 나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은 나사의 보조금 정도로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상업적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설치가 혹은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어떤 걸까요? 바로 달과 화성을 향한 심우주 탐사 경쟁입니다. 네, 이제 경쟁의 무대는 달과 화성, 즉 심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을 했고요. 2030년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등 10여 개 국가들과 함께 국제 달 연구 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 중심의 아르티메스 협정과 맞서는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달 및 심우주 탐사 역량은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중국이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다르게 중국은 다양한 달 탐사 미션을 수행을 했고요.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미 달성을 해냈습니다. 화성 및 다른 심우주는 차치하더라도 달이 가진 자원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달의 남극에는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할 수 있고요. 또한 제급유 시설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달에는 헬륨3라는 이 원소가 다량 매장되어 있는데 이 헬륨3가 40톤 정도 있으면 핵융합 발전소에서 미국에 필요한 1년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연료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효율이 엄청난데요. 이 헬륨3 1g당 석탄은 40톤 정도 필요하고 석유는 21톤, 천연가스는 18톤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누가 먼저 달의 유인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우주 시대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레드시프트 보고서에는 이 같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다방면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개의 분야를 미국의 행동계약을 뽑아서 적어 놓은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중국의 추격이 미국 정부와 민간 부분에게 강한 자극제로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우주망과 인프라 투자, 위성통신과 PNT 투자, 발사 및 재진입, 다양한 방면에서 규제 철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가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 미국 우주 산업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여러 행정명령과
골든돔 투자 등 실질적인 변화도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우주 경쟁은 이제 국가의 자존심을 넘어서 안보, 경제, 그리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걸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우주몽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미국, 이 두 강대국들의 경쟁이 인류의 우주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우주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추석 연휴 굉장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